안녕하세요.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면서 또 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강변에 위치하면서 최상급지인 성수동과 바로 접해 있는 소액 재개발 예정지를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2억대로 적습니다. 서울 한강변에 접해 있는 웬만한 곳들은 대부분이 재개발로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벌써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한강에 접하고 있는 주거지역들은 최상급지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중에서도 재개발 최상급지는 한남뉴타운과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재건축에서의 최상급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여의도 아파트단지입니다. 한강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를 상징하죠. 물론 부동산 가치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 한강변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거주를 하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곳이 어딘지부터 함께 볼게요. 성수동의 옆에 있으면서 강남과 잠실의 맞은편에 있는 자양동입니다. 참고로 이 자양동은 저희 한가족에서 2022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번 추천드렸던 지역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재개발 추진 중이었는데요. 현재는 전부 선정됐거나 구역 지정까지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곳들을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안내드렸었던 한강변의 자양 2동 B구역이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3년 당시에 투룸 빌라 물건이 5억이었지만요. 지금은 8억 정도로 올랐고요. 자양 2동의 오른쪽에 있는 이 일대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 당시 투룸 가격이 5억 초반대였는데 현재는 8억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겁니다. 자양동에서 재개발에 선정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단기간 내 높은 시세 차익이 난다는 거예요. 자양동은 시세 차익이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2의 성수동이 될 만한 조건을 이 자양동이 전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척 많긴 한데 이 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군데 다 한강을 접하고 있어요. 한강을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남쪽으로는 가양동부터 여의도, 압구정을 지나서 고덕동까지 이어지고요. 북쪽으로는 망원동부터 익촌동을 지나서 광장동까지 한강변으로 불립니다만 우린 모든 한강변을 다 상급지라고 보진 않죠. 이 안에서도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만이 결국 상급지라고 불리고 더욱더 높은 아파트 가격을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럼 한강변에서 상급지는 어딜까요? 남쪽부터 보자면 잠실과 청담, 압구정과 잠원, 반포와 흑석, 노량진과 여의도라고 할 수 있고요. 북쪽으로는 성수와 옥수, 한남과 이촌까지로 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을 전부 연결을 하면요. 하나의 바운더리가 됩니다. 이 안에서 저평가가 되어 있는 유일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바로 자양동입니다. 자양동의 이 입지는 분명히 상급지로 역전이 될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군데 다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서울시가 엄청난 개발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성수동은 과거의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낡은 공장들이 가득했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있는 삼표 레미콘 부지는 최근에서야 철거가 될 만큼 공장지대라는 이미지가 컸죠. 하지만 2005년에 시작된 서울숲의 개발을 필두로 해서 성수동의 이미지는 빠르게 개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갤러리아 포레와 트리마제 같은 초고층의 부자 아파트들이 들어섰고요. 2014년에는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이 됐어요. 덕분에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세련된 고층 업무지구로 탈바꿈됐습니다. 이 안에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대략 2구역들은요, 무려 800%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성수동은 한순간에 상급지로 역전됐죠.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래는 경마장으로 운영되던 곳이 갑자기 15만 평이나 되는 서울숲으로 조성이 되고 또 중공업 지역의 용도를 완화를 해주고 용적률 또한 최소 2배는 완화를 해주면서 주상복합의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이러한 등등의 엄청난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서울시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 성수동을 상급지로 개발하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자양동으로 와보겠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라서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아 있어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양 4동에는 중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양꼬치 골목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게다가 이곳은 높고 깨끗한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 차지하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일대는요, 좀 전에 성수동의 사례처럼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입니다.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확인하면 이렇게 점선 안쪽으로 해서 성수동과 자양동을 걸쳐서 성수 지역 중심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성수동은 IT 관련 일자리로, 그리고 자양동은 성수와 연계한 일자리 지역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동에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입주를 하면서 이와 연계된 자양동 또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가 있어요. 2024년도에는 성수동과 바로 접해 있는 자양동의 동일로와 아차산로의 용적률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거 상향해 주었죠. 두 군데의 원래의 용적률은 250%였지만요. 이제부터는 업무지구로 개발을 할 때 동일로가 400%, 아차산로는 800%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용적률 상향을 높게 받는 것은 서울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은 이곳들의 일자리가 향후에 들어서게 되면요. 여기와 인접해 있는 자양동은 덩달아서 정비사업의 압력을 거세게 받게 됩니다. 게다가 자양동의 오른쪽에 있는 이 구의역 쪽을 보시면요. 이 일대는 벌써 재정빈 촉진지구와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 함께 높은 인센티브를 받은 상태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가장 먼저 완공된 아파트는 작년에 분양했었던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아파트와 업무시설, 호텔과 구청까지 합쳐진 주거 복합시설로서 용적률은 약 500%를 받고 48층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이스트폴의 분양가는 84 타입이 14억 정도였는데요. 지금의 시세는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26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서울 터미널은 용적률 약 400%를 받아서 최대 45층의 업무시설로 지어지고요. 2031년에 준공이 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있던 터미널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 1층부터 4층까지는 서울 최초의 스타필드, 또 5층부터 45층까지는 전부 다 업무시설로 구성이 되고요. 서울시는 이처럼 자양동에 높은 인센티브를 계속 주면서 성수동과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려고 하죠. 성수동과 자양동이 가진 마지막 공통점은요. 바로 업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전부 주거시설로 계획한다는 겁니다. 성수동의 경우에는 중공업 지역의 업무지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아파트로 개발이 됐고요. 또 한강변 쪽으로는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자양동 역시도 성수전략정비구역처럼 신축 아파트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 근거는 2040 광진 플랜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광진구를 차지하는 70% 이상의 주택은 전부 20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이렇게 살구색으로 표시된 곳이 노후주택가인데요. 살구색의 노후된 저층 주거 시설들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죠. 이 면적만 따져본다면 바로 옆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보다도 더 넓은 뉴타운급의 대규모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자양동의 재개발 현황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양동은 1동부터 2동, 3동과 4동으로 나뉘어지는데요. 4동부터 시작을 하자면 한강변의 신속통합기획이 구역 지정까지 돼 있습니다. 이곳의 시세는 지난 2021년에 투룸의 빌라가 4억대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의 시세는 무려 14억이나 합니다. 4년 만에 약 10억이라는 시세 차익을 번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자양동 자체가 서울시가 워낙에 대놓고 밀어주는 재개발 지역인 만큼 자양사동의 신속통합기획은 용적률 300%에 세대수는 2,950세대, 최고 50층으로 개발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경관계획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신속통합기획이 하나의 단지처럼 나란히 개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성수와 자양을 하나의 주거단지로 묶으려는 의도를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자양 4동 12-10 모아타운은 해제됐지만 4구역만 조합 설립됐고 그 주변까지 대략 이렇게 포함을 해서 모아타운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호반건설이 수주했고 아마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뒤에 있는 건대입구역 모아타운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동의율은 60%를 넘긴 상태예요. 그 다음으론 자양 3동입니다.
자양 7구역은 시공사가 최근에 DL-ENC로 선정이 됐고 투룸의 물건이 시세는 15억 정도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곳은 자양 3동의 227-147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선정은 2024년 12월에 됐는데 시세는 지금 투룸 물건이 7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참고로 신속통합기획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양 3동에서 이 외의 지역은 전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서 소액 투자는 어렵고요. 그 옆에 있는 자양 2동은 잠실대교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뉩니다. 먼저 좌측으로는 한강 A, B, C구역인데요. B구역이 24년 8월에 선정이 됐고 A구역은 주민 제한 방식으로 신청을 해서 곧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C구역도 동의서를 진구는 하고 있지만 노후도가 낮아서요. 만약에 추가로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면 모아타운의 진행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정이 된 B구역이나 선정 예정인 A구역의 시세를 한번 볼게요. 투룸의 물건이 매매가는 8억 정도에 전세는 2억대 중반으로 들어가는데 초기 투자금은 5억대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한번 가보자면 자양 2동의 681 모아타운입니다. 이곳은 전부 동요율이 80% 이상이 진구가 돼서 조합설립까지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는 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룸 빌라에 투자를 하려면 매매가는 8억에 전세가는 2억대 중반 정도. 그래서 좀 전과 마찬가지로 내 들어가는 투자금은 5억대 중반 정도 필요합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곳은 지역주택 조합으로 추진 중인데요. 최근에 토지 소유권 95%를 확보를 했고 호반건설이 시공 확정이 되면서 지금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양 1동입니다. 건국대학교 바로 아래쪽에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고요. 아래에 시장을 끼고 있는 자양 1동 7991원 역시도 모아타운에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처럼 자양동은 대부분 재개발에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선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자양동에 존재하는 저층 주거지는 업무지구를 제외한다면 전부 다 성수동처럼 아파트로 바뀔 계획입니다. 지금 잠시 1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0년 전의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빌라가 불과 3, 4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걸쳐서 수많은 인센티브들을 받고 상급지로 급부상했고요. 현재는 빌라 한 채에 3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실제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웃으로 두고 있는 자양동은 이미 제2의 성수동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자금이 2억대라는 소액이지만요. 앞으로 5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그때는 절대로 이 금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양동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지 않은 지역은 자양 1동에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물건이에요. 편의상 이곳을 자양 1동 예정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양 1동의 예정지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구의역 2호선이 있어요. 구의역을 타면은 성수역까지는 4분 걸리고 시청역까지는 22분, 삼성역까지는 12분 만에 도착을 해서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략적인 구역도는 이렇게 표시되고요. 전체 대지 면적은 약 23,000평입니다. 이곳은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20년 된 노후 건물이 85.7%, 30년 된 노후 건물은 65.7%나 돼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등등 어떤 재개발로든 추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곳은 역세권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동요율은 20%를 넘긴 상황인데요. 이 일대의 주민들은 자양 1동 예정지를 제외하고 전부 다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선정으로서 지가가 상승한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동요율이 진구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리고 자양 1동 예정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약 930명입니다. 건립세대 수는 용적률 300%를 적용할 때 2,400세대로 건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업성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합원 수 대비한 일반 분양의 물량과 두 번째로는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봐야 하는데요. 물량부터 한번 보자면 이곳은 임대주택이 들어간다고 해도 일반 분양의 물량이 1,000세대나 들어갑니다. 즉 조합원 수 930명보다 일반 분양의 물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를 한번 찾아본다면 자양 2동의 롯데캐슬 이스트폴과
자양 사동의 롯데캐슬 리버파크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두 곳 다 84 타입이 약 26억 정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자양 1동의 예정지는 일반 분양 물량도 많고 아파트 시세도 높아서 사업성이 뛰어나게 높습니다. 여기서 투자 금액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의 물건은 투룸의 매매가가 5억대 후반 정도, 전세는 3억 정도로 내 초기 투자금은 2억대 후반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물건은요,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에서 주택수 배제되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빌라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제2의 성수동으로 개발이 되는 자양동의 소액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현금 가치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그저 보유하기보다는 위로 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최근 6월 27일에 발표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원래부터도 어려웠던 상급지 아파트의 투자가 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부터 아파트 대출은 6억 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급지 아파트의 매매가는 84 타입이 최소 30억 이상이라서 내 현금은 24억은 가지고 있어야지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결국에 현 시점에서 풍선 효과를 볼 곳은 상급지에 위치한 빌라 투자입니다. 많은 수요가 이제부터 몰릴 거라고 예상이 되죠. 향후에 지금 보이는 최상급지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아파트로 올라선다면 현재 시세로 84제곱이 60억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자양동은 성수동과 같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성수동을 계속해서 따라가겠죠. 적어도 40억 이상의 시세를 기대할 수 있는 투자지역 자양 1동의 예정지를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전화주세요. 여기까지 한가족 문진석 대표와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